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새별쌤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별쌤하고는요, 우리 저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정용 저울로 무게를 재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은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물체의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정용 저울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저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가정용 저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물체를 어디에다가 두어야지만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접시 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접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접시 아래 부분을 보셨더니 0점 조절 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늘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셨더니 여기에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눈금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접시를 누르게 되면요. 이 바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용수철이 들어있는데 이 용수철의 길이가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저울을 통해서 물체의 무게를 잴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0점 조절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이 저울의 바늘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울이 움직이는 원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윗부분 접시 부분에다가 물체를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부분에 접시 부분에 만약에 물체를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이 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접시를 누르게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용수철이 있습니다. 저울 안쪽에 용수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늘이 돌아가면서 이 물체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시를 누르게 되면 이 접시에 의해서 그 아래 쇠막대가 움직이고 그리고 용수철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저울에 있는 이제 바늘이 연결되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접시 밑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바로 0점을 조절하는 0점 조절 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접시 아래 부분에 0점 조절 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빨간 바늘이 0을 가리키지 않고 약간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0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0 자리에 정확하게 빨간 바늘이 와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0점을 맞춘 경우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용 저울을 봤는데 바늘이 이렇게 됐다면 0점을 맞춰주셔야죠. 이렇게 0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바로 0점 조절 나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 주시면 될까요? 그냥 물체를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요, 저울을 평평한 곳에다 두셔야 돼요. 바닥이 울룩불룩한 곳에다가 저울을 두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바늘에 0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점이 맞지 않은 상태라면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0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0점을 맞춘 후에 이제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체의 무게에 맞게끔 바늘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눈금을 확인해서 눈금을 읽어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눈금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가정용 저울이 나왔네요. 평평한 곳에 놓고 뿅뿅이를 돌려서 바늘에 0점을 맞춘 뒤 물체를 올려놓고 눈금을 읽어서 무게를 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것을 돌려서 0점을 맞출까요? 바로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가정용 저울로 어떻게 무게를 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용 저울로 무게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나나 1개, 그리고 여기 손으로 바나나 1개의 무게와 바나나 3개의 무게를 어림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림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정용 저울로 바나나 1개 그리고 바나나 3개 요 무게를 실제적으로 한번 재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어요. 우리가 손으로 대략적으로 바나나 하나를 올려놓고 이것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재어보는 것이고요. 바나나 3개를 또 손에 올려놓고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이렇게 어림해서 재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저울로 정확하게 지금 재고 있죠. 그리고 3개도 정확하게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자, 바나나 1개, 바나나 3개 당연히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우리 바나나 3개가 더 무겁겠죠. 가정용 저울 안쪽에 우리 용수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일 때는 조금 용수철이 늘어났고요. 3개일 때는 그보다 많이 용수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눈금을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바늘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하나일 때는 조금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나나가 3개일 때는 조금 많이 돌아간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 눈금을 읽었더니 대략적으로 1개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16g 정도, 3개일 때는 한 326g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나나를 1개 올렸을 때 하고 바나나를 3개 올렸을 때 하고 우리가 저울의 바늘을 살펴봤더니 어땠어요? 바늘이 돌아가는 정도를 보셨더니 어떻다? 아무래도 3개를 올려놨을 때 더 많이 돌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바늘이 이렇게 많이 돌아갔는데 용수철 변화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울을 사용해서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손에 올리면 진짜 어림해서 대략적인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정용 저울을 사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의 손보다는 그렇죠. 바로 가정용 저울이 더욱더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물체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지 하면서 여기 보셨더니 띠용 하고 용수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나 봐요. 인상을 잔뜩 써서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 속에 뿅뿅이 늘어나면서 무게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저울 속에 있는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물체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용수철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수철,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말려있는 것이 바로 용수철인데요. 이 용수철이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용수철을 쭉 한번 잡아당겨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용수철을 쭉 한번 잡아봤더니 우와,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용수철을 놓아봤어요. 힘을 주었다가 놓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원래대로 줄어드는 이런 성질이 있네요. 그래서 용수철 같은 경우를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용수철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용수철이 무게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용수철로 인해서 지금 여기 추를 달아놨는데 이 추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려고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수철을 스탠드, 이 부분을 우리가 스탠드라고 부르고요. 스탠드에 걸었고요. 그리고 용수철 끝에 추를 달았습니다. 20g의 추 한 개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처음에서부터 지금 길이를 잽니다. 용수철 끝에 종이자를 0cm를 맞춥니다. 종이자에 0cm를 맞춥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로판 테이프로 종이자를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추를 한 개 달 때, 그리고 두 개 달 때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종이자를 붙여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를 달았을 때는 얼만큼 늘어나고 두 개를 달았을 때는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같이 장치를 했어요. 자, 가만히 한번 보시죠. 20g의 추 한 개를 매달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위치를 종이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수철에다가 추를 아까 한 개 달았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씩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한 개씩 늘려서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이렇게 하면서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추가 늘어날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와 그래프로 나타나는 그런 지금 실험이 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아까 지금 여기에서 원래 말고 추가적으로 추를 하나 더 달았을 때입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달았을 때는 3cm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달았어요. 그랬더니 6cm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9cm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달았더니 12cm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셨더니 추를 한 개씩 더 늘릴 때마다 3cm씩, 3cm씩, 3cm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 20g일 때는 3cm, 40g일 때는 6cm, 60g일 때는 9cm, 80g일 때는 12cm 해서 지금 20g씩 늘릴 때마다 3cm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무게를 계속 늘렸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됐는지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물체의 무게가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길이도 어떻게 됐어요?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났더니 용수철의 길이도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늘어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늘어났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늘어나더라.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지금 용수철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을 때가 되겠고 하나를 매달았을 때 그리고 두 개를 매달았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어때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원래에서 늘어난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모 박스에 한번 알맞은 말을 넣어 보시죠.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새별쌤과 신나는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무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용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무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무게라는 것은요, 자, 우리 어디에 타고 있는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지구에 타고 있죠. 타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구를 한번 보셨을 때 우리 지구에 우리 친구들이랑 쌤이랑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구가 물체 또는 우리 친구들이나 쌤이나 이렇게 사람이나 뭐 물체나 이렇게 있을 텐데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힘을 바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장을 막 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장을 뛸 때 또는 제자리 뛰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늘 높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잠시 후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한다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할 때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라던가 뭐 어떤 상자라던가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되게 무겁죠. 힘이 들고요. 그렇죠? 이럴 때 힘이 드는 까닭도 바로 지구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벼운 물체일 때보다 힘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지구에서 물체를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물체라던가 우리라던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바로 우리가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게를 잰다는 것의 뜻 같은 경우는 바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그 힘의 크기를 재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그것이 바로 무게를 재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멍멍이도 있고 우리도 있고 건물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 물체라던가 우리 뭐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가만히 보셨더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위아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향이 아래,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지구의 방향 같은 경우가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무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여기에 가정용 저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유 1개가 있는데 자, 가정용 저울에 우유 1개를 올려놨을 때 바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만큼을 손으로 눌러보는 겁니다. 우유 1개일 때만큼을 한번 눌러봤고요. 그리고 우유 2개일 때 지금 바늘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바늘이 이 정도로 기울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우유 2개만큼을 또 우리가 손으로 눌러서 똑같이 바늘이 가리키도록 해서 한번 지구가 우유 2개를 끌어당길 때 힘까지도 느껴보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일 때 하고 2개일 때 하고는 조금 힘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유 1개보다는 우유 2개, 우유 2개일 때 더 많이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우유 1개 좀 비교적 가벼운 것이고 우유 2개 비교적 조금 묵직한 무거운 물체가 되겠는데 우유 1개하고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우유 2개를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여기 그림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셨더니 뿅뿅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지구 중심 방향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의 무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구는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뿅뿅 끌어당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우유를 살펴보셨을 때 한 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두 개를 조금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무게라는 것을 살펴보셨는데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라는 것은 우리 센티미터 이렇게 보시면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단위라고 센티미터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한 그것을 우리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게라는 것과 질량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무게라는 건 뭐냐면요. 무게,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있지요. 이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힘의 크기를 바로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게는 우리가 단위를 보시면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n 요렇게 써주시면 요게 바로 무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n이라고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과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n이라고 적어주시고 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나 여러 가지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요거는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단위를 보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제 질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 차이가 있어요. 질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그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단위를 가만히 보셨더니 우리가 그램, 킬로그램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단위를 보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무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게가 바로 뉴턴이라고 해서 무게의 단위를 이렇게 뉴턴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상에서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램, 킬로그램 요거를 무게의 단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그치? 그러나 그램과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요. 우리 몸무게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꺼려 하시나요? 쌤은 굉장히 꺼려 하는데 몸무게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은 몇 킬로그램이라고 나타내잖아요. 그쵸?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킬로그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사실 몸무게 같은 경우는 무게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처럼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무게의 단위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몸무게는 사실 무게인데 질량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서 무게의 단위가 바로 뉴턴이라는 것. n이라고 쓰고요. 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게의 단위는 내 이름을 쓰도록 해. 그쵸? 그래서 우리 무게의 단위는 어떻게 써요? n이라고 쓰고요. 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재어봅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를 재는 것이 바로 무게를 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용수철 저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용수철 저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부분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여기 부분을 우리가 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거나 또는 어딘가에 걸어서 고정을 할 때 이 손잡이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셨더니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눈금이 나와 있어요. 요것을 이제 읽어주시면 우리가 당겼을 때 물체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나타날 텐데 그것을 읽어주시면 이제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눈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게를 재고자 하는 것을 지금의 여기 추를 매다른 것처럼 여기 고리를 이용을 해서 매달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 눈금, 고리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셨더니요. 0점 조절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0점을 정확하게 우리 가리킬 수 있도록 해놓은 나사가 되겠죠. 만약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는데 눈금이 0이 아니라 올라와 있다던가 내려가 있다던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지금에 있는 이 0점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나사입니다. 여기 위치를 잘 봐주시고요. 손잡이 아래 부분에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표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추를 달았을 때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옴으로 해서 무게에 해당하는 숫자의 눈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게에 해당하는 숫자의 눈금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표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부분부터 다시 한번 손잡이 있고요. 눈금이 나와 있고 고리가 있죠. 그리고 손잡이 아래 부분에 0점 조절 나사 그리고 표시자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만약에 용수철 저울이 나타났다. 자, 양쪽을 한번 보시면요. 눈금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램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뉴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 이 아이가 바로 무게의 단위가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그램, 뉴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1kg 정도가 한 10뉴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쪽에 있는 단위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처음에 해주셔야 될 건요. 그렇죠. 일단 물체를 매달기 전에 0점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자가 0점에 오도록 맞춰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 표시자가 0점에 오도록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0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체를 매달면 되겠죠. 그래서 고리에다가 우리가 무게를 재는 그 물체를 매달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를 매달았으면 이 표시자가 아래로 쭉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표시자가 이동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이 표시자하고요, 우리 눈하고요, 수평이 되게끔 쭉 해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거 안 되고요. 아래에서 올려보는 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과 표시자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여기 딱 보셨더니 표시자하고 눈이 어때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수평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잴 때는 먼저 무엇으로 0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점을 맞출 때는요. 0점 조절 나사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을 때에는 뿅뿅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읽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표시자와 눈높이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재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만히 그림을 보셨더니 일단 스탠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드에다가 고리를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에다가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손잡이죠. 손잡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용수철 저울을 걸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체, 우리가 지금 무게를 재려고 하는 그 물체를 고리에다가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자를 0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퍼백을 건 다음에 0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풀이 들어있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퍼백을 건 다음에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0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지퍼백만 단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측정을 하는 거죠. 필통을 넣었을 때 185g, 우유를 넣었을 때 216g, 그렇죠? 과학책을 넣었을 때 392g,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넣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을 봐주시자면 너무 가벼운 물체 같은 경우는 용수철의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무게를 우리가 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용수철 길이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무게를 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의미고요. 너무 무거운 물체를 매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시자가 그 아래 이상으로 더 이제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눈금이 벗어나서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울 때는 용수철 저울로 좀 무게를 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용수철 저울은 좀 종류에 따라서 잴 수 있는 그 무게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 무게를 재기 전에 용수철 저울이 잴 수 있는 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몰라. 그냥 간지러워. 이렇게 표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가벼워요. 모기인가요? 모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나 봐요. 그쵸? 이 아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너무 가벼운 아이죠. 그래서 용수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를 재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용수철 저울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물체는 무게를 잴 수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물체는 무게를 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